말씀드릴 내용은 171쪽에 나오는 나한 기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한 기도 하면 떠오르는 거는 세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독성, 나반존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나반존자, 그래서 독성 한 분 모시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16난, 18난 모시는 데도 있고, 우리나라는 다 16난 모시고요. 그 다음에 500난 모시는 데도 있고, 500난은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데가 영천은혜사. 영천은혜사. 아니, 맞잖아요. 그 무슨 암이지? 거조암 500난 굉장히 유명하죠. 그게 이제 고려 시대 건물, 고려 마지막 시기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물도 좋고, 그 다음에 배치도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미로같이 해놨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살님들도 거기 보살님들은 좀 한 손가락 하는 것 같더라고. 거조암의 특징인가 싶기도 하고. 몰라. 또 이 얘기했다가 또 나중에 욕 바가지로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만, 좀 까칠해. 느낌이 약간 까칠해. 바뀌었나? 어쩌나? 근데 거기 가면 동전 놓는 분들도 있고, 과자라기보다도 사탕 놓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나한님은 치아가 괜찮을까 나 이런 생각했는데 아마 괜찮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많아서 임플란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말고. 자, 그래서 이런 나한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나한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아라한입니다. 나한이라고 한다는 자체가 조금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자를 빼면 무엇이 아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한은 중생이라는 뜻이고, 나한은 원래는 셈이 있다, 물이 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뇌가 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태 메롱이다, 중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라한 이러면 아는 무엇이 아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셈이 없는, 그러니까는 완전한, 그래서 무루 이렇게, 그러니까는 깨달은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하는 중생이고 원래 아라하는 깨달은 사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중국 불교에서 이게 특징적으로 자꾸 생략하는 문화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시대마다 환경마다 그때마다 조금씩 이 법칙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을 이해할 때 생각하셔야 될 게, 걔네는 그냥 중국이나 인도를 이해할 때는 우리나라 같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유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네가 그냥 떡대상 유럽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걔네는 동네마다 다 달라. 말도 다르고, 그 다음에 문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기후 환경도 달라. 그래서 인도에서 온 사람이에요 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무슨 뭐 당나라 때, 안 그럼 뭐 위진남북주의 때 인도에서 온 분이에요 이래도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뭐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도 외국인 교환학생이 왔는데 전라도 부산이나 이런 데 쪽으로 가면 부산 사투리를 쓰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전라도로 가면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인도 같은 데는 아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아예 대화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드문 일이거든요.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인도나 중국같이 저렇게 큰 나라가 단일 국가를 표방했을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특수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동아시아가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대제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캐나다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요즘 얘기고, 예전에 그 정도 땅덩어리가 자꾸 하나로 통일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특수한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기원을 쌀농사에서 찾는 분들도 있어요. 쌀농사 같은 경우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떼거리로 해야 돼서 집단 농장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통일성들이 강조가 됐다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중국의 주류 지역인 화북 지역, 그러니까 강북 지역은 거기는 쌀이 아니고 수수나 밭농사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법칙이 꼭 맞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렇지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쪼개지는데 왜 동아시아나 인도는, 중국이나 인도는 쪼개지지 않고 합치려고 했느냐. 쪼개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세상에 이렇게 큰 단일 국가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논점입니다. 저도 끊임없이 이제 그런 거를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뭐 해가지고 이론을 낼 건데 요즘 괜히 바빠가지고 그게 이런 거 하나 이론 만드는 게 굉장히 뭐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를 쫙 검토해가지고 재밌어. 기존에 나와 있던 이론들을 싹 검토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어떠한 공통 분모를 뽑아내가지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히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대승불교에도 그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초기에는 히라카와 아키라 선생이 불탑 기원설, 부처님 탑에서 시작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얘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왜 탑이 없는 데서도 대승불교가 나오는데 서북인도의 극락정토 아니면 저 남인도의 화엄경, 뭐 반야경 이런 거는 거기 탑 없는데 별로 왜 거기서는 그러면 나오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또 다른 원인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은 주류가 이제 뭐냐면 소승불교 안에서 부파불교 안에서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스마트폰은 어디서 나왔느냐? 2G폰의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시대적으로는 요청이 있었지. 그러다가 누군가 한 명이 뭔가 선을 긋는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우리 그 초등학교 때 저는 그런 실험 했었는데 초등학교 그 자연 시간 자연 기억나십니까? 요즘은 과학으로 할 거예요, 그제? 거기 보면 실험도 별거 안 했어요. 아직 우리 때만 하더라도 실험은 뭔 실험이야? 그냥 그렇다 하면 외우는 거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실험한 걸로 퉁 이런 거지. 아니, 시설 자체가 없다니까. 근데 그 실험을 했었어요. 제가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비커에다가 설탕을 계속 녹여. 저으면서 계속 녹여. 포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실 하나를 이렇게 내려 가지고 한번 잠궈 가지고 이렇게 휘 저으면 별사탕 엉키듯이 거기에 이제 입자들이 쫙 이 설탕 당분들이 붙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목걸이 같이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같이 쭉 올라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2G폰이 한참 유행할 때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무언가 새로운 게 있기를 열망하고 있었어.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런 핵이 구심점이 될 만한 걸. 그게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이게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변화에는 스타벅스 같은 변화도 있어요. 스타벅스 같은 변화. 직영으로 하잖아. 스타벅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한국 문화나 이런 거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외래의 저러한 어떻게 보면 유명 메이커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빨리 이렇게 밑바닥까지 한 방에 훑어버린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니 여러 가지가 들어왔어요. 뭐 피자헛도 들어왔고 도미노 피자도 들어왔고 KFC도 들어왔고 뭐 베스킨 라빈스로 들어왔고 뭐 버거킹도 들어왔고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던킨 도나스 아니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위아래 통으로 해가지고 싹 먹은 경우가 있나? 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손 털고 나가고 있죠.
오히려 좀 밀려가는 거죠. KFC도 뭐 적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근데 뭐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치킨 시장이 진짜 치킨 게임을 하고 있지. 언제나 이게 팍 터지게 싸우고 있지. 야, 거기서 그 할아버지 버티기가 쉽지 않지. 영감님 나가셔야죠. 그리고 좀 밋밋하잖아, 걔네가. 아니 저는 KFC를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 어렸을 때 KFC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KFC는 한 단계 위에 치킨이었어. 그러니까 선호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메이커 선호도가. 지금도 제가 신발 이런 거 할 때, 신발이나 이런 모자나 이런 거 할 때 내가 나이키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니까. 아니 그게 비싸다는 뜻이 아니야. 저희 어렸을 때 그게 처음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화승 이런 거 쓰고 있을 때 그런 거 이상한 그냥 일반 좌표 신발 이런 거 그냥 시장에서 사고 있을 때 그게 들어왔는데 10배 가격이었었어요. 나이키가 들어왔을 때 10배 가격이었어. 그리고 그거 이제 짭으로 나온 게 이제 저 프로스펙스 뭐 이런 거 마크도 비슷하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개가 쭉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뭐 아식스, 미즈노 뭐 그 제가 어렸을 때 그때 그게 광풍이 불어 가지고 그거 열쇠고리 모으는 게 또 취미였었어요. 아마 열쇠고리 막 한 몇십 개 있고 막 이랬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게 저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아마 그런 스포츠 메이커 중에서 그게 나이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비싼 품목은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중에서는 점유율이 아직도 나이키가 제일 높을 걸? 뭐 아디다스, 뭐 아식스 이런 거, 푸마 이런 거보다 훨씬 높을 걸? 어. 그게 그때 너무 강렬한 인상을 우리한테 줬었던, 그러니까 그지 같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백숙 먹다가 내가 어렸을 때 KFC라고 하는 거는 신세계였었다니까. 옛날에 그 집으로 압니까? 그 유승호 나오는 어린애 나왔던 그때 그 할머니가 애가 유승호 어린애가 치킨 사달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그때 그 할머니 돌아가셨다던데 그 할머니가 백숙해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치킨이야 이러면서 지랄을 하던 잘 컸죠. 잘 컸어. 그래서 그때 그런 인상이 있어서 지금도 저는 사실은 KFC를 보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닭 튀기는 할아버지 지팡이로 이렇게 튀기고 계시잖아.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는 뭐 적자고 뭐 손을 턴다더라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아. 그런데 스타벅스는 야 이게 무슨 거의 무슨 징기스칸 군대인가 싶을 정도로 처리를 했잖아. 아니 굉장히 놀라운 거라니까요. 예, 굉장히 놀라운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1인당 커피를 마시는 잔수가 3입니다. 300 몇십 잔 되던데 350잔 정도인가 되던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구나. 평균이 그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평균 유럽이 100 몇십 잔이에요. 유럽보다 2배에서 3배 정도를 우리가 더 먹어요. 왜 놀라운 거냐면 평균이 한 300 몇십 잔이 나와버리면 그 평균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 제가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거는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럼 커피 마시니까 그럼 뭘 마실 거야? 계란동동 쌍화차요. 뭐 이거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뭐 어디 가서 뭘 마셔? 그냥 만만한 게 얘기하면 커피집 가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럼 뭘 마실 건데? 아니 그렇잖아. 한방차 뜨끈한 거 한 잔 하러 가실래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렇게 해서 사실 제가 그렇게 커피를 많이 안 마셔요. 일주일에 몇 잔 안 마실 걸? 그 얘기는 뭐냐? 우리 같은 사람이 저만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커피에 그거 걸리잖아. 시간제 걸리잖아. 그래서 뭐 3시 이후에는 못 마셔. 이렇게 딱 뭐 걸려 있잖아. 죽기 싫으면 먹으면 안 돼. 뭐 이게 몸이 딱 체크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잔이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그다음에 연세 드시거나 시골에 계신 분들은 아예 안 드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 얘기는 도시에서 서너 잔씩 먹고 진짜 대여섯 잔씩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그 평균을 내가 방어해 내겠다. 이러면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만 미친 듯이 먹는 커피 있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주가라고 하는 그거 있죠. 그래서 추운데도 그걸 먹는데 아니 저도 설마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매출이 온음료 매출보다 높아요. 스타벅스에서.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더 많이 팔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찬 거를 거의 잘 안 먹거든요. 찬 거를 잘 안 먹어. 몰라. 우리는 탄산음료도 찬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생에 진짜 중국 사람인가? 중국 가면 걔네는 맥주도 찬 게 안 나와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 그리고 탄산음료도 차게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걔는 무조건 다 따뜻. 근데 걔네는 따뜻한 음료를 마실 수밖에 없는 게 워낙 기름기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아마 따뜻한 거를 먹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사실 중국 음식보다는 기름기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그것도 연세가 되시는 분도 찬 걸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몸에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화병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몸 안에 불이 있는 거지. 원자로가 하나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꺼지지 않는 원자로. 그 원자로가 꺼지면 이제 밖에 불이 한번 들어오고 인생 끝. 안에 불이 꺼지면 밖에 불 들어옵니다. 밖에 불. 그래서 이렇게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하나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전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뭐 체인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직영으로 해서 이렇게 쭉쭉쭉 뻗어 거미줄 나가듯이 이렇게 방사선으로 뻗어 나가는 거잖아. 아니 맞잖아요. 스타벅스는 가맹점 없잖아. 다 직영이잖아.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그렇게 퍼지는 것도 하나 있고, 그거는 핵이 있어. 핵이. 그러니까 하나의 핵밖에 없는 거야. 그거를 잡아내면 이게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마치 화재 사건이 나면 이제 그 정밀 이렇게 검사 같은 거 할 때 뭐가 발화 원인이다를 잡아내거든. 어디서부터 불이 시작됐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문화에는 동시다발적인 것도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기독교 같은 거죠. 갑자기 막 뜬금없이 우후죽순적으로 쫙 올라오죠. 쫙 올라오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패거리 만들고 이렇게 전부 어떻게 보면 가맹점이에요. 그리고 가맹점 연합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하나 있으면 약하니까 가맹점 연합체를 만들어내. 그렇게 그거는 시대적 요청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정 시대를 겪었고 우리가 조선 시대에 사대주의 같은 게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안 했나요? 아편 전쟁 때 진짜 영국군 3,000명의 중국이 날아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대를 했었던 나라 조선입니다. 전 세계가 저런 비응신 이렇게 보고 있는 중국을, 청나라를 우리는 끝까지 사대를 했었던. 그리고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를 깨고 일본이 들어왔을 때는 일본 쪽으로 또 이렇게 싹 했다가 이제 미국이 또 미국의 장군한테도 일본 천황이 깨지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걸 봤죠. 그리고 나서 미국 쪽으로 또 급격하게 쏠리는 그리고 미국 문화와 관련된 어떻게 좀 약간 환상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이제 기독교가 편승을 하면서 쫙 올라오죠.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에서 시작돼서 움직이는 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애플이라는 하나에서 시작된 거지만, 그 요구는 투지폰의 불편함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세계적인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딱 떨어지니까 그게 다다닥 연쇄작용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스마트폰 기업들이 나오고 전 세계가 다 그걸 쓰게 되고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가 되죠. 그러고 보면 애플은 참 대단한 거야. 네, 그런 생각하는데. 네. 다른 기업은 뭐 물건을 야, 우리가 못 팔게 하면 지그들이 벌벌 떨 건데 야, 들어오지 마 이러면 떨 건데 걔네가 한국을 연맥이려면 너네한테 물건 안 팔아. 야 이러면 오히려 한국 국민이 뭐라고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에 과징금을 매겼어 정부에서. 저거 뭐 독점이야 뭐 이러면서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매기고 있잖아 지금. 매기고 있잖아. 유럽이나 이런 데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데서 그렇게 세게 매겨버리면 애플이 그러면 너네 안 팔아 이래 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정부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또 싼 거냐 물건이 야 물건도 더럽게 비싸잖아. 손바닥만한 거를 그렇게 비싸게 팔아먹고. 그래서 이런 게 변화를 보면 하나에서 퍼지는 변화가 있고 다양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대승불교는 동시에 일어나는 변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의 원인은 아니었구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건 시대적 흐름과 관련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힘들 때 소승불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 부파불교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약간 똘틱들이 있어. 똘틱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대승불교가 만들어졌다더라. 지금은 이제 이런 쪽이 가장 메인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탑에서 기원했다라는 것도 아니 저는 일부분은 수용을 해요. 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탑 얘기가 나오니까. 법화경이나 이런데 자꾸 탑 얘기가 나오거든요. 열반경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탑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탑하고 관련도 원가가 있구나라는 정도인데 그게 메인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동조하는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냐면 정치 얘기하면 이해가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치가 너무 답답하게 되니까 외부에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당 안에서 소장파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등에 칼을 꽂는 어떻게 보면 파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지. 그 안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가 그게 어느 정도 커지면 나오는 거예요. 안 커지면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비판하면서 우리가 안에서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그런데 그것만 갖고 저렇게 경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 같은 사람은 뭘 주장하느냐?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기원 전후에 경전들이 쓰이기 시작해요. 글로 쓰이면 이게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료를 공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료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차이가 극명해요. 그리고 그것은 머리랑 관련되는 게 아니야. 머리나 노력과 관련된 게 아니야.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첫 세대에는 이 문화가 좀 떨어졌을 때는 그게 뭘로 작동하냐면 문자를 아느냐로 작동해. 문자를 아는 사람이 있고 문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조선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자를 아는 사람은 지식인이야. 문자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무지랭이야.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사회가 발전해서 그 현대로 넘어오면 자료를 가진 사람이 있고 자료를 못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료를 못 가진 사람은 접근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 머리는 똑같아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제일 치사하게 많이 했었던 게 서울대였습니다. 서울대. 우리나라는 서울대였었어. 그래서 그런 식의 행동들을 했었고 그게 다 공개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이제 무한 경쟁이에요. 창의력 있는 놈이 이겨. 창의력 있는 놈이 이겨. 그래서 예전에 암송할 때는 몇 사람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여러 사람한테 가르쳐줘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가르쳐줘야 되거든. 그래서 제한이라는 게 따랐는데 문자화되면서부터는 이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못 막아요. 한번 문자화돼서 퍼지기 시작하면 내 적들에게도 넘어갈 수 있고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대승불교가 나왔다더라. 우리는 이제 또 그런
그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중국이나 인도는 왜 안 쪼개졌을까와 관련해서도 사실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밀농사는 전 세계에서 쌀과 더불어 제일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밀이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쌀 다음이 밀 아닐까? 대부분 수입해서 그렇지? 아니 그렇잖아. 면, 빵이 다 밀이잖아요. 근데 밀은 쌀처럼 집단으로 안 줘요. 그러니까 쌀처럼 동시에 모내기를 하고 동시에 추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집단 구조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텃밭 일구듯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밀농사 쪽과 개인주의가, 그러니까는 유목문화와 개인주의가 결합되는 게 있고 밀농사 쪽과 개인주의가 결합되는 게 있어요. 쌀농사 쪽은 대부분 집단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좀 재밌어. 그렇다 치고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를 이해할 때는 일단 그냥 유럽같이 생각하는 게 편해요. 한 나라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처럼 자꾸 생각을 해.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사투리를 쓰기는 하지만 대화가 되고 같은 문자를 쓰고 그 다음에 같은 기후 환경을 가졌고 같은 인종이고 물론 저처럼 약간 동남아 빌도 조금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비슷해. 대부분 비슷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중국이나 인도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더라. 전혀 그렇지 않더라더라. 그래서 하나의 국가라는 정도만 인지를 하지 실제로 안에는 유럽처럼 생각하면 돼. 유럽처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인도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왔다라고 해도 다 다른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전승 자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언어도 달라. 그렇다 보니까 그게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쪽 인도에서 온 사람하고 동쪽 인도에서, 남인도에서 온, 중앙인도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경전을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를 한다니까. 그리고 발음이 달라. 똑같은 얘기를 해도 발음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거를 음역하는 거지. 음사를 하는 거야. 음사를 따라하는 거야. 그런데도 발음들이 다른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동네에 다 그렇게 잘못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번역어들이 여러 가지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뭐가 틀렸는지 아느냐? 모르지 뭐.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대에는 표준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서울말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말.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서울말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쓰게 된 거는 공교육하고 TV 때문에 그래요. 공교육과 TV가 없었으면, 그러니까 공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뭐 고등학교까지는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의 힘이라는 게 진짜 무진장 강력해요. 교과서에 나왔냐가 어떤 지식의 가장 강력한 정당성 중에 하나가 교과서예요. 교과서. 교과서가 진짜 맞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교과서 비판 이런 거는 안 하시니까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학을 하다 보면 교과서 비판이 있어. 그리고 제 옆에 놈이 교과서를 쓰는 놈이 있어. 교과서 쓰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때 재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시험 때 재펴가는 사람 뭔지 아세요? 채점위원. 그 사람들 갇혀 있잖아. 채점하고 그냥 호텔에서 밥 먹고 쉬다 오는 거지. 차단, 완전 차단. 딴짓 못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수업 자체에 교과서 비판이 있어. 이 교과서가 맞냐? 저 교과서가 맞냐? 여러 교과서를 쓰니까 관점들. 그래 그런 거 있었잖아. 일본에서도 뭐 우익 교과서 뭐 이런 거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지. 왜? 여러분들은 국정교과서. 표준 교과서가 있었던 거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군부 독재 시대 때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언론 통제하듯이 교과서 통제를 한 거지. 그래서 딱 하나의 교과서만 있는 거지. 그 나머지는 없지. 그런데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교과서가 좀 다양해졌잖아요. 그리고 학교장이 재량을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교과서하고 TV 굉장히 강력합니다. TV가 언어적인 부분도 교정을 해주고, 그러니까는 말도 교정을 해주고,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교정합니다.
예, 그런데 TV가 들리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크고, 그다음에 TV가 사회상을 규정해요. 그러니까 TV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집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어렸을 때가 아니고 여러분 어렸을 때는 뭐 TV가 없었지. 여러분이 한창 큰 뒤에 TV를 보면,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TV를 보면 뭐 한지붕 세가족 같이 단독 주택에 한두어 집이 사는 그런 드라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싹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과 관련된 드라마들은 거의 이제는 없어졌다고 보는 거죠. 대가족.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예전에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전원일기도 내나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대가족.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시대상을 반영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드라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조금 앞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한번 유행하고 나면 그게 우리한테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 예, 약간 선행한다. 주식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예, 주식의 지표를 읽을 수 있으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반영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걸 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뒷북이잖아, 뒷북. 그렇게 된 뒤에 남이 설명하는 걸 들으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동의되는데, 근데 그거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다 끝난 거. 어. 그래서 그래서 TV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매체예요. 획일화시키는.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나라가 작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무지하게 강합니다. 무지하게 강합니다. 그리고 큰 나라는 그게 쉽지 않은데,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라서 그게 가능해요. 어느 정도는. 인도는 저게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획일화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하나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사투리가 엄청나게 사라진 거 아세요? 없어졌잖아. 여러분 어렸을 때에 비하면 거의 엄청나게 없어졌잖아. 그리고 사투리를 세게 쓰면 서로 지적을 해요. 마치 젓가락질 잘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근데 그게 왜 지적받아야 될지를 모르겠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서울말이 표준어라고 생각하지만 1000년 동안은 경주말이 표준어였었어. 992년이에요. 경주가 수도였던 적이. 그런데 경상도 말을 쓴다고 강호동은 창피해 하잖아. 야, 네가 표준어였어. 네가 표준어였어.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라고 하는 게 딱히 있는 게 아니에요. 딱히 있는 게, 단지 사회적으로 그렇게 합시다라고 합의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또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잘 정비가 되면 국가적으로 힘이 강력해. 왜냐하면 서로 계몽하거나 이야기할 때 훨씬 편해지는 거지. 그런데 다 통일이 돼 버리면 다양성이 사라져요. 다양성이 사라져. 선진국은 다양성이 꽃피는 게 선진국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우리는 앞만 보고 뛰기 위해서 다양성을 다 죽였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소주 같은 경우도 다 없앴지. 예전에는 그게 이제 종갓집이나 이런 데는 다 소주가 따로 있었어. 그거 박정희 대통령 때나 뭐 이런 때 이제 쌀 부족하다고 술을 못 담게 했잖아. 밀주 금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기억나십니까? 조 패고 막 이랬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사라지게 됐는데, 문제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경쟁력이에요. 프랑스에서 만약에 와인 만드는 회사가 한 서너 개밖에 없어. 야, 그러면 그 뭐가 되겠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조금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공부 못하는 애가 확 올라올 때까지는 좋아. 그런데 그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진짜 제대로 된 문화 선진국에서는 약해요. 근데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랑 지금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뭐 뻑가뻑가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은 지역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죠. 그게 이제 맛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게 급조됐다가 지금 이제 지자체 예산들이 줄어들면서 다 없어졌죠. 누가 좀 된다더라 하면 막 중구난방으로 막 만들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걸 만드는 거예요. 뭐
논개 촉성로 이러면 뭐 논개 아가씨, 뭐 이런 거. 고추 아가씨, 인삼 아가씨, 뭔 놈 아가씨가 뭐 고추 아가씨는 좀 쪽팔릴 것 같은데.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그냥 생각하는 거야. 있어. 누가 뭐 빙어 축제 하면 뭐 누구는 뭔 축제 하고 뭐 또 막 이래가지고 또 하잖아. 그거 뭐 재밌어.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다 이제 어느 정도 흐지부지하면서 정리가 되죠. 지금 많이 정리됐어요. 사실은 많이 정리됐어. 그래서 그 다양성의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 획일화되면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거. 획일화되면 편해요. 뭐든지 획일화가 일단은 규격이기 때문에 편해. 하지만 인간이 그러한 편리만 갖고 살 거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왜 번역이 개판이 되느냐? 라고 하면 그거는 원판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잘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 그런데 원판이 달랐다니까. 인도에서 들어온 원판이 워낙 여러 개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원판의 차이도 있고 중국에서도 또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중국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런데 아무튼 기가 막힌 거는 이 나한에서 아라한에서 나자를 뺀 거. 그래서 뜻이 정반대가 됐다는 거. 근데 이 아자 빼는 거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미타불 얘기할 때도 아미타를 미타라고 부르고 아란야를 나냐라고 부르고 아자는 계속 상습적으로 빼요. 희한하게 아사리를 살이라고는 안 하더라고. 어디까지 빼나 이렇게 보면 이 아자 들어가는 걸 잘 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기준인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자에 큰 한자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자는 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종이에다가 먹으로 쓰니까 붓으로 이렇게 쓰니까 그리고 종이값이 옛날에 비싸서 어떻게 해서든지 글자를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 사람 이름도 맨 뒷글자만 쓴다. 그게 중국풍이다. 그 예전에 그 맨발의 청춘 이런 거 신성일 영화에 보면 뭐 민이라고 해 뭐 이런 게 그게 중국풍이라니까. 그런 거 기억 안 나세요? 되게 유치하고 느끼한 그리고 그것도 후녹음해가지고 그 사람 목소리도 아니고 그 성우도 알고 보면 어떤 경우는 남자 목소리인데 여자가 내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 되게 재밌어.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이렇게 축약하려고 했었던 그런 문화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나한 그리고 나한에는 세 가지가 있다더라. 혼자 그건 나완존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떼거리 군무지요. 군무 떼거리. 아이돌 중에는 좀 떼거리로 나오는 16나한 18나한 그리고 진짜 겁나 떼거리 500나한 그리고 나한은 누구냐? 부처님 제자들이에요. 부처님 제자 중에서 신통력이 뛰어난 사람. 신통력이 뛰어나야 뭘 기도를 했을 때 먹힐 거 아니에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러면 부처님 제자 중에서 이 깨달은 사람, 쉽게 말해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 그러거든요. 단계가 이게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향까지 쳐. 그러면 사쌍팔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향은 뭐냐면 수다원 향, 수다원 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수다원 향이라는 건 뭐냐면 초등학교 댕기는 놈, 초등학교 졸업, 수다원 향, 수다원 과. 그 다음에 중학교 재학생, 중학교 졸업. 그러면 아나함 향, 아나함 과. 아니야. 사다함 향, 사다함 과. 그 다음에 아나함 향, 아나함 과. 그 다음에 아라한 향, 아라한 과. 이렇게. 초, 중, 고, 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아라한 과를 얻으면 끝이에요. 끝인데 같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실력이 똑같냐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내면적인 행복 만족도는 똑같대.
그런데 사람이 다른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저는 늘상 제가 하는 얘기 있어요. 성형외과나 이런 거는 좋은 학교를 나온 것보다 손재주 있는 놈, 어느 정도 해서 손재주 있는 사람이 더 좋을 것 같다. 예, 진짜 그 똥손들이 있거든. 그 공부랑 관계없어. 손이 아금박스럽지 않은 애들 있어. 뭐 이렇게 포장 같은 거 하나 하려면 테이프 더럽게 쓰고 이렇게 했는데 애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부실하지? 너 하지 마. 더 지저분해.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그거 머리랑 관련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 머리랑 관련되는 게 아니야. 그런 애 걸리면, 그런 애한테 얼굴을 맡기면 얼굴이 상당히 창조적이 되겠지. 그래서 아니 생각을 해봐. 만약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의대를 다 똑같이 나온 분이라도 그 손맵시가 좋은 분이 있을 거고, 이렇게 좀 약간 약간 얼빙하게 이렇게 그게 그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하는 애도 있을 거고, 아니 그렇잖아. 그런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아라한이라도 신통이 센 사람이 있고 신통이 없는 사람이 있고 신통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일머리 있는 사람. 아라한도 답답한 놈은 더럽게 답답합니다. 저게 진짜 천불아라한도 있어요. 보고 있으면 아이고 저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그래 자살하더라니까. 조유경전에 자살하는 게 나온다니까. 지도 힘든 거지. 예. 그 제가 그런 얘기 안 해줬나요? 똑같은 아라한인데도 탁발만 나가면 탁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게 그러니까는 행복 지수가 나의 내면의 행복이 같다 그래서 외모가 다르듯이 일 처리 방식이나 두뇌나 안 그러면 뭐 신통이나 이런 거는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아라한이 됐다 그래서 똑같은 생김새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장동건 아라한도 있고 여러분 박간장반 아라한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아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라한이 되면서 얼굴이 싹 바뀌고 막 이렇게 안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 수행을 해서 아주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었어. 그래도 키 작은 사람은 키 작은 거지 뭐. 머리 나쁜 사람은 머리 나빠요. 제가 그 얘기 하거든. 이게 수행하고 지능하고 관련이 거의 없더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 어렸을 때. 왜? 내가 그거 되면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 길로 들어섰는데 그런 거가 되면 머리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제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시작이라니까. 그냥 공부해서는 쟤네를 못 이기겠고 이제 보통 어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웃기고 있네. 용량 자체가 다르다니까.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로 얘기하면 100만 원짜리가 24시간 돌아가도 500만 원짜리가 잠깐 뛰면 이겨. 500만 원짜리가. 그럼 만들 때 부품을 좋은 걸 써서 만들어 주든지 조금 부품 단가 싼 걸로 조립을 해가지고 일 내보내놓고 시판 시켜놓고 공부하라고 안 친다고 애가 되겠어? 그래서 내가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상을 생각했다니까. 그게 제가 이 바닥으로 들어온 어떻게 보면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수행을 해서 이 뇌를 활성화시키면, 그때 내가 또 우리 어렸을 때 또 그런 쓸데없는 소리가 있었어. 인간은 뇌의 5%인가 밖에 못 쓴다. 그걸 다 활용하면 뭐 초인 같은 인간이 될 거다. 라는 썰이 있었는데 다 구라였죠. 지금 과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다 쓰는데 그냥 놀고 있더라. 다 쓰는데 놀고 있더라. 놀고 있으면서 써지고 있더라. 그런 쪽으로 이론이 바뀌었죠. 인간은 다 충분히 쓰고 있는 거야. 마치 벌이나 개미도 그렇대잖아. 몇 놈이 일 안 한대. 분주하게 하는 척하면서 놀고 있대. 배짱이가 억울하게 당했던 거예요. 배짱이만 놀고 있었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숟가락 얹고 놀고 있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예전에 집단으로 기합 받을 때 어깨 동무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열심히 힘줘서 일어나는 애 있는 거 하면 살짝 이게 몸 싫고 뭐 그런 놈들 있거든. 군대에서 이렇게 말뚝 같은 거 이렇게 큰 이렇게 봉 같은 거 이렇게 들어 올리고 할 때도 있거든. 그때 이제 키 작은 척하면서 이렇게 살짝 하면 어유 저절로 들리네. 이런 뭐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묻어가는. 뇌도 그렇게 묻어간대. 예. 그래서 뇌 다 쓴대. 근데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 뭐 5%인가 못 쓴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명상을 통해서 95%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30%만 쓰면 내가 쟤네한테 떨어지지만 그래도 합계로다가 해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지. 기가 막히지 않아? 이론은 이론이고요. 이론은 이론이고요. 아니야, 그렇게 해서 명상을 시작했다니까. 그렇게 해서 명상을. 내가 명상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잠을 조금 자야 뭐 된다는 둥, 뭐 또 쓸데없는 소리, 뭐 이런 얘기 있어서 잠을 줄일 수는 없고 잠 안에서 무언가 작업을 할 수 있으면 또 이런 생각을 또 해서 잠자는 명상, 또 뭐 이런 또 그거 대박 아이템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확 이렇게는 안 하고 있지만 그 대박 아이템입니다. 왜? 잠자는 명상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숙면 유도입니다. 딱 들어봐도 대박 아니야? 연세가 오래될수록 숙면을 취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예? 그리고 쓸데없이 깨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다가 남 움직일 때 자고. 진짜야. 진짜야. 그리고 자는 시간 이제 놓치면 이게 무슨 막차 놓친 사람처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양을 세라 이러는데 징기스칸 후예인 것처럼 양을 세도 잠이 안 옵니다. 양 억마리 새벽 5시까지 양 57,980마리 이러면서 세고 있어. 안 돼. 그래서 이게 숙면 유도만 할 수 있어도 굉장한 거예요. 그걸 내가 갖고 있잖아. 나한테 투자하세요. 내가 그런 거를 기계로 만들어서 뒤집어 쓰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하면 숙면 유도가 될 수 있게 나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했는데 결과는 명상해도 머리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단 그거는 있어. 창의력은 좋아져. 그러니까 좀 엉뚱한 생각, 이 안에서 상상 이런 게, 이게 명상이라고 하는 게 안에서 이미지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상력 같은 거는 좋아져. 근데 기억력의 총량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아라한도 영험한 아라한이 있고 그지 같은 아라한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런 차이가 나요? 나지. 잘생긴 깨달은 사람도 있고 도 있고 우리가 애기들 보면 다 이쁘잖아. 이쁘지만 더 이쁜 애가 있고 애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어가지고 애기 이쁜데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정지되는 애들도 있고 딱 봤는데 진짜 인형 같은 이게 이런 애도 있구나 싶은 애들도 있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보고 있으면 나만 그런가? 그렇게 그러니까 같은 그거라도 뭐 가수도 마찬가지죠. 가수면 기본적으로 노래는 다 잘하지만 진짜 잘하는 애들도 있고 딱 들어봤을 때 그런 애들은 진짜 라이브로 딱 들었을 때 이 실력이 딱 나오잖아. 진짜 그런 데서 한번 딱 부딪히면 그러니까 뭐 히트곡이 없더라도 성량 자체가 막 이게 막 쫙 끌어올리는 애들이 있지. 그러면 듣는 순간에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잖아. 쟤보다는 제가 잘한다. 제가 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
나는 김건모가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조수미랑 합동 공연할 때 보니까 김건모는 저거는 그냥 가수더라. 그러니까 김건모가 노래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 위에가 있는 거지. 예.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 맨 밑인 줄 알았더니 지하가 있더라. 지하가 끝인 줄 알았더니 지옥이 있더라. 이렇게 인생도 그런 거잖아. 그리고 올라가면 또 이제 그 위쪽에는 천상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지만 그 범주를 묶어서 우리가 다 가수라고 하듯이 거기에서도 메인들이 있는 거죠. 그 메인들을 추리는 게 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뭘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라는 게 나한 기도. 나한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